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삼국지연이 플루타르 코스의 영웅전, 동서양의 영웅들의 생애와 리더십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삶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치위생과 교수 최규영입니다. 네, 저는 물리치료과 교수 이원덕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동양 영웅들의 생애와 리더십을 통해서 알아보는 어떤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삼국지연이 하면 삼국지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예. 삼국지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밖에 못 읽어봤는데요. 네. 예, 이게 좀 여러 번 읽으면 좀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3번 읽으면 예. 네, 처세술이 너무 능해서 네, 좋다고 하는데 일단 삼국지 하면 교수님과 제가 좀 동일한 게 있네요. 저도 좀 한 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연이는요. 삼국지와 조금은 다른 게 이 주인공이 유비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삼국지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서기 280년까지 중국 내륙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집필한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연의로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 역사 소설인 거죠. 총 우리가 24권 240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전하는 삼국지연은 사실 뭐 1522년에 판각한 최초 판본은 가정본 혹은 뭐 나관중의 성을 따서 나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삼국지연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삼국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여기 동양에서의 영웅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영웅들이 이야기했던 명언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왜 삼국지를 읽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최고의 고전이자 필독 도서로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는 그런 삼국지인데요. 3번 이상 읽지 않은 이와는 상대를 하지 말라. 그 정도로 처세술의 교본이고 삶의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웅들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교수님은 어떤 영웅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여기 사진에는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조자룡, 조운이라는 영웅이 저는 많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삼국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에 좀 치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조자룡은 아무래도 문하고 문을 겸비한 그런 영웅으로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그리고 있어서 네. 전 조자룡이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떠오르는 그 영웅이 유비. 아, 네, 유비. 사실 이 삼국지연의에서도 이제 유비가 주인공이긴 한데요. 이 삼국지연의는 기본적으로 유비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가 유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의 184년이면 정말 아주 오래전. 네. 기원전 뭐 184년으로부터 280년까지 이르는 어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지연의가 기본적으로 유비가 주인공이고 유비를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참담한 시기가 삼국시대가 인구가 급감한 그러니까 전쟁으로 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담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삼국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난도 있었죠. 황건적의 난 들어보셨죠? 예, 많이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도원결의, 유비와 관우와 장비의 도원결의, 황건적의 토벌, 여포와 원술의 활약, 적벽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비에 대한 뭐 명언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여기에서 교수님 유비의 명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인상 깊은 명언이 있을까요? 저는 이겁니다. 기다려라. 네.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명언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쵸.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뭐 학생들 이걸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참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불안한 요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과연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에 대한 의구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포기를 빨리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어떠한 좋은 일을 겪었을 때는 좀 많이 참고 기다렸을 때 좀 좋은 기회가 와서 근데 이제 이 명언을 조금 저는 현실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것들이 기회를 만들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가 오기를 그냥 잠자코 기다리기보다는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람이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 네. 때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잃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것을 잃는 것이다. 요즘 사람 관계, 그렇죠.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소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또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과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명언들을 갖고 있고요. 제갈공명은 처음엔 할 수 없다고 사양한 후에 정말 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품격이고 훌륭한 인격이다. 차분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네. 좋은 문구 한번 읽어주세요, 교수님.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손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걸 듣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얻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 결과에는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조조, 조조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이 조조에 대해서는 명언도 명언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국지 연의가 유비를 중심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조조가 좀 그 삼국지 연의 안에서는 좀 악하게 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조조라는 인물이 요즘에 좀 재조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조라는 인물이 보여주었던 기계, 조조라는 인물이 썼던 인재를 갖다가 등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요즘 세대하고 오히려 좀 잘 맞아서 요즘 세대에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삼국지 연의를 바탕으로 해서 유비 관우 장비를 좀 숭상을 하다 보니까 조조의 사원이 최근에는 좀 약간 좀 되게 허름해졌다는 것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조에 대한 처세술, 조조에 대한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좀 지표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시대가 변하면서 맞습니다. 처세술도 변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명언들 그리고 영웅들의 어떤 처세술이 각양각색의 또 개성이 좀 넘치긴 하지만 다 이렇게 본받고 배워야 될 것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한 명언을 좀 다뤄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장편 소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건,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난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원결의,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그 다음에 삼고초려, 적벽대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도원결의는 사실, 제가 기억에는, 도원결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혹시 도원결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3명의 다른 소설에서만 보자면요. 다른 남자가 뜻을 같이 해서 세 명이 하나의 뜻을 맞춰가지고 의형제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삼국지 연의를 다 읽어보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관우하고 장비가 어떠한 공경에 처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유비가 이제 보여주는 약간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조금 먼 감정적인 판단을 일으킨 전쟁들을 본다 보면은 이게 의를 지키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다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원결의 하나의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다음에 이런 의의가 과연 나중에서도 어떤 의의는 계속 그 전제가
단순히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한 의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한 나라의 어떤 황제가 되었을 때 유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신의, 예. 뭐 의리, 예. 신뢰 이런 거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이 도원결의는 후한 말에 그 영제 시대에 황건적이 일어나서 유주에서 이 의병을 모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장비의 그 뒷뜰에서 만나서 의형제를 맺은 일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훗날 이 일을 복숭아밭에서 맺은 결의 해서 이제 도원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리를 다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삼고초려는 혹시 삼고초려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삼고초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뭐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한테 3번 정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거절을 하죠. 근데 이제 거절하더라도 어떠한 본인의 뜻한 바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가져 찾아와서 그래서 삼고초려만에 제갈량을 영입하게 되는 그런 일화를 읽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앞서서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영웅들의 명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일들을 봤을 때 요즘 AI 시대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실 결국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어떤 자리, 그 사람이 했던 결정 이런 것들이 물론 AI가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 넘나드는 어떤 인재의 소중함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어떤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서 앞에 있는 강의 내용과 맞물려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남한테 어떻게 늘 하듯이에 대한 그런 제시보다는 내 마음을 다한 어떠한 모습들, 그 다음 나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매력을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가갔을 때 영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들한테 좀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조금 더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적벽대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후한말에 이 천하통일을 목표로 남하하는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송건과 유비가 연합해서 양자강에서 벌인 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를 그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삼국지원인은 우리가 이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사건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4년 전부터 280년까지 다루고 있는 큰 역사 소설인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주인공이 유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다양한 인물들의 활약이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사건들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도원결의, 삼고초려, 적벽대전을 또 일부분 얘기는 드렸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싶으나 소개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소개는 하지 못했지만 개성 넘치는 특징들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와 비교해서 허구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영웅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성격, 역할, 전략, 전술, 그리고 승자와 패자를 어떤 가른 인물들의 행동 방식, 그리고 뭐 지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세술을 배우는 그런 교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계획은 사실 변동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결론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권모술수나 계략이나 굴신, 용맹, 저는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치를 한다거나 뭐 행정을 한다거나 기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경영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모든 이들한테 여러 가지의 지혜를 제공하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짚는데요.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 간의 어떤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교수님도 느껴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처세술이 좋다 한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협력도 생겨요. 예. 결의도 하고 우정도 생기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서도 유쾌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조직, 그리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과 행복을 함께 이루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교수님. 네, 이 부분, 이 삼국지에서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도덕적 선택과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제갈량이 이제 그 마속이라는 뛰어난 어떠한 자기가 아끼는 어떠한 그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얘가 한 번 실수한 건데 이 아이의 어떤 실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군대의 기강, 군사들의 사기가 꽂히기 때문에 울면서 그 마속을 베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도덕적인 선택과 희생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일화를 보면서 저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을 갖다가 나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희생을 감수했던 제갈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도덕적이다, 그리고 처세술, 삶의 지혜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꼭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삼국지는, 너무 좋은데요? 예. 어릴 때부터 저희가 만화에서도 많이 맞습니다. 접했던 것 같고, 예.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삼국지는 워낙 유명한 또 맞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자기 발전과 꾸준한 노력. 영웅들이 사실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죠. 맞습니다. 패배를 하면 다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전략을 맞습니다.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리 영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철학이나 윤리나 그다음에 심리, 그리고 경영, 행정, 처세술, 도덕론 계속 다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정도로 인문학의 총서라고 해도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을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의리와 신의에 대한 동원결의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과 그다음에 리더십, 우리가 삼고초려에 대한 교수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갈공명의 어떤 신적 지혜, 삼국 분할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내용을 보면서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트, 융합통찰력. 사실 이게 그냥 단어가 쉬운 것 같아도 융합하고 통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와 종교 사상 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갈공명이 이 내용 안에 그 모구유마라고 교수님 그 나무로 만든 수레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주 좁은 길에 물건을 이렇게 옮겨야 되고 하는 맞습니다. 과정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전문 공부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이런 모구유마를 제작했다라는 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갈공명이 본인이 하는 분야의 3분의 1에서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탐구 능력이 아마 제갈공명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기보단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장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책을 접하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처세술을 배워야 될까라는 거는 잘 익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삼국지연이 동양에 대한 영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서양 영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맡은 문학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입니다. 일단 이 제목을 보면은 영웅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국지는 삼국지에 많은 영웅들이 나오지만 영웅전이라고 칭하지 않았고 하나의 나라가 삼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삼국지라고 얘기했는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아예 대놓고 이거는 영웅의 어떤 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영웅전을 보게 됐을 때 각각의 영웅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총 46명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네. 23쌍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비교하면서 네.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면서 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정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누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추천하는가?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지금 서양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영웅전을 추천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 가지 영웅들의 서사가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이 사람은 너무 독재자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뉠 수가 있는데 과연 당신에게 영웅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들의 명언, 아마 루비콘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루비콘강.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는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 일화들이 실제로 그 루비콘 강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전에서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이사르가 얘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들의 명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저자는 어떻게 살았을지, 그 다음에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특징,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네. 우리는 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처럼 생각을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혹시 성경 아시나요? 성경? 성경. 예. 아, 네. 저 교회 다닌 적 있습니다. 예, 성경. 아마 이제 저희가 백일고전에서도 이 성경을 한번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성경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서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렐프 윌도 에머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도서관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서 구해야 될 책 3권 중에서 한 권이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다. 이 저자가 얘기했던 책 중에 한 권은 성경이고요. 네. 이 한 권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그러네요.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기본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서양 사람들이 읽은 책이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기 때문에 네. 이 렐프 윌도 에머슨이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섹스피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마 백일고전에서 네.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섹스피어가 본인의 어떠한 구상, 책의 구상을 할 때 참고했던 하나의 레퍼런스 같은 하나의 근거 자료가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카이사르, 이걸 예전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책을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극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연극을 만들 때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카이사르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정도로 네. 이 대문호의 어찌 보면은 근간이 된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네. 나폴레옹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를 정복한 네.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나폴레옹이 휴가를 떠났을 때 그때 이제 또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유명한 문호들이, 그 다음에 각 세계의 영웅들이 좀 즐겨 읽었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이 주제를 선정한 건 아직 제가 영웅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이 영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사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니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읽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도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영웅들. 그러면 그 영웅들의 서사를 보면서 네. 과연 이 사람이 영웅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서양의 영웅들을 보다 보면은 동양의 영웅은 약간 좀 좋은 면들을 좀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네. 그 영웅에서 좀 그 감춰야 될 치부들도 약간 공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동양과 서양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카이사르가 약간 집권을 해서 부하한테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면 그 영웅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공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맡기는
그런 가치관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라는 어떤 것들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삼국지 연의 같은 경우에는 유비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네. 유비를 약간 좀 신격화하는 약간 유비의 행동들은 다 옳고 그런 쪽으로 약간 소설이 진행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 영웅의 일대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미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약간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 영웅을 비교하면서 그리스의 영웅들이 약간 추켜 세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그러한 어떠한 영웅들의 일대기를 적으면서 어떤 것들을 다 좋게만 그리진 않았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독자가 나한테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삼국지 연의하고는 조금 차별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한 영웅들의 명언인데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나왔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주사위를 던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맞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결과 그 숫자가 나오는 그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그 전달진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떠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떠한 그런 로마의 기본적으로 공화정들이 본인한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왔고 보았고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전령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공화정을 장악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교수님 앞서 우리가 삼국지연의의 그 영웅들의 명언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좀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지내시면서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뭔가 조금 바로 직선적이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을 바로 하죠. 맞습니다. 표현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동했다라고 바로 표현하고 리액션이 좋다. 맞습니다. 저희 동양 사람들은 약간 좀 숨기고 약간 그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정을 그 차이를 나타나는 명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찾을 수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이 명언을 제가 넣은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문제에만 몰입을 했을 때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뭐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만든 교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예.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아닌 곳을 길을 좀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은 통하게 통하는 것이 길이다. 맞습니다. 어딜 가든 길은 다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길은 다 이게 통하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게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다는 교수님의 생각 너무 다른 시각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구성과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와 로마 영웅들 중에서 서로 유사한 영웅들을 23상 46명을 대비했고요. 4명의 전기를 추가하여서 이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왜 책 제목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인가?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떤 장소로 지칭하는 건가? 아니면 이 영웅들이 플루타르코스란 어떠한 무슨 파에 들어갔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 플루타르코스라는 거는 지은입니다. 지은.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원덕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썼다고 하면 이원덕 영웅전이라고 될 수 있죠. 이원덕 멋진데요, 교수님? 그런 것처럼 플루타르코스가 집필한 영웅전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쓴 거죠. 근데 이 다른 연대기하고의 차이점은 내 영웅들의 내면을 관찰하고 성격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을 묘사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좋은 면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위인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면들만 집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이 영웅들의 갈등, 내면에서의 갈등, 질투심, 정복력 이런 것들도 가감없이 일단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다른 연대기하고의 차이점이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플루타르코스는 어떻게 살았는지 교수님 혹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플루타르코스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일고전을 읽으면 통합의 융착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책들을 읽은,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일대기를 집필한 사람이니까 네. 영웅들의 연대기 같은 걸 다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가 우리 강동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어떠한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 플루타르코스가 망했는지 흥했는지를 보면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일대기 어떠한 영웅전 아니면 어떤 책들을 읽었던 플루타르코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 플루타르코스는 최후의 그리스인으로 부릅니다. 네. 어떻게 되면 그리스가 일단 로마에 복속되고 2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요. 이 사람은 신관으로 복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작품을 썼기에 최소의 그리스인으로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네.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이들의 언어로 어떤 것들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타르코스는 그걸 해냈다는 거죠. 심지어 그걸 해내면서 네. 신관으로도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하거든요. 네.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처세술이 얼마나 셌는지 그 로마 시대에서 금기가 됐던 그리스어를 통해서 작품을 썼었고 그 다음에 최고의 행정관으로 복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절이 아까 이제 우리가 46에서 120 약간 삼국지하고의 네. 시기하고 네. 조금 닮았다면 닮아 있을 수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동양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떠한 이제 좀 그런 시기였는데 네. 서양의 시대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 혼란이 있었던 시기에서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영웅들의 서사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처세와 네.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 그렇군요. 그게 그 시절이 굉장히 혼란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범의 소중함 이런 것들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까지 살았다고도 볼 수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 강동대 학생들이 100일고전 읽는다면은 이런 플루타르코스처럼 이런 약간 어떤 인생을 굉장히 좀 평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이 얘기했던 평범이라는 건 사실 살아보시다 보니까 평범이 굉장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적당히 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가장 적당히 어렵고 근데 그 적당히 속에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동대 학생들도 이런 플루타르코스처럼 이런 100일고전 읽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읽는가라고 하는데요. 세계를 정복한 영웅들의 리더십, 그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안정위에서 정복을 했고요. 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통해 확장을 했습니다. 둘 다 정복을 한 거는 똑같지만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쟁을 일으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 다져진 결속 안에서 본인의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일단 내가 정복하고 나라를 크게 키우자 라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어떤 행동은 똑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강동대 학생들도 만약에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내부의 어떤 결속으로 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약간 어떤 카이사르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카이사르의 최후가 그렇게 좀 깨끗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정도를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저의 견해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리올라누스는 굉장히 사실은 도덕적 고민과 선택의 복잡성, 삼국지에서도 읍참만속이라는 표현을 네. 써서 그런 복잡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코리올라누스도 굉장히 많은 복잡성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떠한 이제 그 조국에서 본인의 어떠한 원한을 얻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이 조국에 대해서 원한이 있으니까 복수를 해야지 라고 해서 조국을 정복하러 왔을 때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군인이 코리올라누스고요. 네. 여기 이 그림에서 아기하고 이제 그 아기 옆에 있는 늙은 노인이 네. 코리올라누스의 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복수를 하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네가 조국을 유린하려거든 이 어미의 시체를 밟고 가라. 어머니는 강하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런 도덕적 고민과 선택의 복잡성. 그래서 결국 코리올라누스는 그 원한을 갖다가 복수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아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또 짊어지게 된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민의 복잡과 선택의 복잡성을 저희가 이제 미리 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네. 이 코리올라누스의 한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어떤 고민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생각들을 네.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일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안정을 했던 카이사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브루투스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뒤에서 이제 칼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아꼈던 부하가 브루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어떠한 그런 질서를 위해서 이 카이사르는 처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를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지만 칼의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우리 와신상담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삼국지는 아니고 춘추전국 시대의 와신상담 우리가 어떤 복수를 위해서 이 복수가 굉장히 잊혀지니까 쓸개를 갖다가 그 빨면서 이 복수를 갖다가 잊지 않으려고 했던 사례하고는 약간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브루투스도 어찌 보면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꼈던 부하가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브루투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굉장히 아껴줬던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어떻게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좀 만들려는 어떠한 그런 거 그래서 서양의 어떠한 그런 관점이 우리 그 동양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나 어떤 것들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런 정의 문화가 동양에 있다면 서양에는 정보다는 어떤 좀 이성적인 문화가 좀 판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좀 너무하죠. 예, 약간 좀 너무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는요 서양 역사 뿌리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뭐 신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의 어떤 격투를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책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카토라는 사람은 이제 그 복잡에 선택되는 권리가 있지 운명 스스로 만들어가는가. 카이사르한테 저항을 한다면 로마가 있지 겪어보지 못한 내란을 희생한다고 예측하고 자기로 했던 소카토 브루투스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하나의 사례, 어떤 하나의 인물을 보면서도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럼 다양한 생각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서양의 영웅들에서 삶에서 발견할 수 지배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가 대표적인 이제 카이사르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일화 말고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많은 지혜와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나셔서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시면 이런 지혜와 리더십을 좀 얻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본인한테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삼국지도 동양 사상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그 서양의 어떤 상황과 조금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좀 정이 없어지는 문화들, 좀 빨라지는 문화들. 그러니까 저희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닥치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양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서나 이런 풍속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구 문화들이 좀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대가 변하는 건 맞죠. 그런데 결론은 지금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 위인전, 영웅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이 하고 있었던 영웅들이 했던 뭐 처세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명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라고 구분을 짓긴 했지만 결론은 이 부분들이 융합이 될 수 있는 생각의 어떤 결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융합하다 보면서 결국 여러 가지의 생각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의 동양의 문화를 이어받고 서양의 어떤 시대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인 현재는 이 동서양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흡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철학도 맞습니다. 융합도 사실 중요하죠. 어떤 종교가 더 좋고 훌륭하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사실 동양과 서양의 영웅들의 어떤 생애 그리고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잠시 했는데요. 교수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보려면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책은 조금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좀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한번 좀
좀 제대로 좀 봐야 되겠어요. 저도 자세히. 예, 삼국지를 이제 3번 읽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 저도 될것 노력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읽어서 나름 이제 소개는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아니면 뭐 여러 번 이 책을 접하면서 많은 삶의 지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서양 영웅들의 생애와 리더십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삶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100일 고전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의 삼국지연이 예, 플루타르코스 영전 네, 시위생과 최규영 교수였고요. 예, 물리치료과 이원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